반갑습니다. 빨록파 영어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영어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의 완성품은 결국 문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어, 일본어들과는 달리 영어는 문장 구조가 굉장히 명확한 형태를 갖습니다. 우리말은 어디까지가 어떤 성분인지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는 명확하게 그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영어 문장을 여기 보이는 양팔 저울에 비유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어 문장은 이 양팔 저울과 거의 구조가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중심에 있는 축이 영어 문장 내에서의 동상사, 우리가 흔히 동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상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동상사라는 회사로 얘기하지만 본사 같은 역할을 하는, 영어 문장 내에서도 본사 역할을 하는 게 이 동상사거든요. 그래서 동상사의 앞에는 늘 주어가 옵니다. 그리고 이 주어 다음에 중심축 역할을 하는 부분에 일반 동사가 오게 되면 그 뒤에는 목적어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상사 비계열의 상사들이 오면 그 뒤에는 보어가 옵니다. 그래서 영어는 위치가 문법 기능을 결정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동상사라는 본사가 있게 되고요. 본사의 앞은 주어, 뒤는 목적어나 보어가 오게 되는데, 동사가 오면 목적어가 와서 실제로는 subject라는 주체가 주어 역할을 하고요. 동사가 이 주어가 하는 동작의 의미를 전달하죠. 그러면 그 주어가 동작을 하는 객체, 우리는 흔히 목적어라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객어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죠. 주어, 동사, 객어. 주체가 동작을 하고 그 동작의 객체. 이게 첫 번째 문장 구조고요. 두 번째 문장 구조는 주어 다음에 비계열의 상사가 옵니다. 그러면 그 주어가 어떤 상태이다라는 문장 구조가 되는데요. 이때에는 보어가 그 상태의 내용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유진 주인공 writes, 쓰는 동작을 하는 거죠. 뭐를? a letter. 유진이라는 주체는 편지라는 객체를 가지고서 쓰는 동작을 한다. 이게 첫 번째 문장 구조고요. 두 번째 문장 구조는 유진이라는 주인공은, 주체는 is a businessman, 사업가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영어 문장 구조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영어 문장은 둘 중에 한 형태로 갈라진다 이런 얘기죠. 영어 문장은 늘 주어가 오고요. 반드시 와야 됩니다. 늘 이 동상사의 앞에 주어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우리말, 한국어, 일본어 이런 개념을 생각해서 그렇게 영어를 쓰시면 안 되고, 영어를 쓴다는 얘기는 늘 주인공을 배치를 하고, 그 주인공의 동작이면 일반 동사, 그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면 비동사, 비계열의 상사가 오고 그 상태의 내용물이 보어로서 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어 문장은 양대 산맥으로 갈라진다. 주인공의 동작을 설명하거나 주인공의 상태를 묘사하거나, 영어 문장은 딱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영어 문장이 이렇게 주어, 동상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딱 갈라진다기보다 더 복잡한 구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주어 자리에 아니면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이 양팔 저울이 하나가 통째로 다시 더 올라갑니다. 저울 위에 저울 이런 식인 거죠. 목적어나 보어에도 이 저울이 하나가 더 올라가 있는데요. 하나뿐이 아니라 심지어는 제가 봤을 때는 막 11개, 17개, 거의 무제한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엄청난 수의 절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얘기하는 빨록파로 이해하는 영어에서 보면 주절 내에 이
동상사는 빨간색을 칠하는 거죠. 그리고 주어, 목적어, 보어에 올라가 있는 종속절 속의 중심축은 초록색을 칠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어의 복잡하면서도 고도의 기능을 나타내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주어, 동상사, 목적어, 보어 이 구조에서 주어가 생략이 된, 다시 말하면 문장 내지 절 구조가 구의 구조 형태로 가져가는 건 거죠. 똑같은 저울인데 여기에는 주어가 없는 저울이 있는 거죠. 주어가 없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상사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달라붙어 있는 형태, 이런 구조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정사라는 구조입니다. 부정사는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이 부정사 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는 이런 구조가 돼서, 이 부정사가 명사적 기능을 하면 주어 자리,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요. 이 부정사가 형용사 기능을 할 때는 주어의 뒤에 아니면 목적어나 보어의 뒤에 와서 형용사 기능을 하는 부정사 구, 변신 동상사 구가 되죠. 마지막으로 이 부정사가 부사 역할을 하게 되면 문장 내에 적당한 자리에 와서 부사적으로 부수적 서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 없이 동상사 축과 목적어 보어를 갖는 기능, 동상사 앞에 to를 붙여서 그 동상사가 목적어나 보어를 갖는 이런 게 부정사 역할이 있고요. 동상사가 주어 없이 동상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동명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동명사는 주어 자리,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올라가서 명사 역할을 하는, 무슨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냐면 문장 구조가 아니고 주어가 없이 축약된 형태의 문장 성분이 오는데 그걸 우리는 부정사, 동명사, 또 하나가 분사 형태가, 그래서 이러한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문장 구조가 아니고 주어가 생략된 상태에서 중심축과 그 동상자 뒤에 목적어 보어만 오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분사는 통상적으로 형용사로 쓰이게 되고요. 분사 구문이라는 형태가 되면 부사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변신 동사구로 활용된 동상사 성분들은 저희가 파란색으로 채색을 합니다. 그래서 빨록파로 하는 영어에서는 주절의 동상사는 빨간색, 이 주어나 목적어 보어 속에 들어가 있는 종속절 속에 있는 동상사는 초록색, 그 다음에 변신 동상사구들,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이 변신 동사들에는 파란색을 채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문장 성분의 또 다른 요소가 이렇게 절구조, 문장 구조가 아니고 구의 형태로 심플하게, 절 형태가 아니라 구의 형태로 심플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변신 동상사구 말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결합이 돼서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할 때 저는 밑줄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빨, 녹, 파, 밑줄로서 영어 문장을 심플하게 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팔품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령 팔품사라 해도 실제로 문장 내에는 사총사만 와서 역할을 합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오는 명사, 그 다음에 문장 내에서 본사 역할을 하는 동상사,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온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수적인 서술을 하는 부사, 이렇게 명사, 동상사, 형용사, 부사, 이 네 개가 문장 내에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는 요소들이고요.
전치사는 명사랑 결합해서 형용사나 부사를 만들 뿐이고요. 접속사는 종속절을 끌어와서 역시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들고요. 그러니까 동상사라는 본사 외에 문장 내의 삼총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가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영어 문장은 거의 다 이해를 하셨다 보게 되고요. 정리를 하자면 온 세상에 영어로 표현된 온갖 문장들은 그게 말이든 글이든 뭐 인터넷 온라인 정보든 간에요, 결국은 주인공이 동사와 함께 어떤 동작을 한다 이런 서술이거나 주인공이 비계열의 상사 다음에 보어를 갖고 와서 주인공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온갖 문장의 비중은 주인공의 동작 50%, 주인공의 상태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샘플로 띄워 드려서 빨록파 밑줄로 익히는 이해하는 영어는 어떤 형식을 갖는지를 영어의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빨록파 밑줄로 이해하는 영어 문장, 영어, 이러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